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선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국 세상에는 경쟁도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단지 모두를 위한 즐거움만이 존재한다. 더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사람들. 그날 오후 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바쳤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과거의 돌부스러기들을 재로 쳐서 걸러냈다. 그것은 불쾌한 작업이었을 뿐더러 두렵고 위험한 일이기까지 했다. 내 안에는 그동안 기득권이라는 칼로 지켜온 수많은 낡은 습관과 믿음이 가득했다. 나도 이들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유태인이나 불교신자의 무덤을 고쳐줄 수 있었을까? 차를 몰고 가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막힐 때마다 나는 짜증을 내곤 했었다.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 선택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일이 내게도 가능할까? 그렇다. 나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지만 무엇을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어디선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호되게 당한 내 피부를 거센 바람이 고양이 혓바닥처럼 핥고 지나갔다. 돌풍은 몇 초 만에 물러갔지만 그 짧은 동안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의 전통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나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날 밤 보름달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다. 오렌지색 불꽃이 얼굴을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대화는 어느덧 음식에 관한 것으로 옮겨갔다. 나는 참사람 부족이 근본적으로는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과 구근들, 딸기류, 딱딱한 열매, 씨앗 등을 자유롭게 따먹었다. 때론 물고기와 새알을 식단에 추가하기도 했다. 그것들이 인간에게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 자진해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경우에 한해서였다. 이들 부족은 얼굴을 가진 동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잡아먹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곡물을 갈아서 먹었다. 육식을 하게 된 것은 해안에서 내륙의 오지로 쫓겨 들어온 다음부터였다. 우리는 생일 케이크와 설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매우 강력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설탕은 100년도 채 못 사는 무탄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위적이고 피상적이며 가식적이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는 데 바치는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 결과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실제로 쓰는 시간은 너무도 작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을 설명하고 나이를 1살 더 먹으면 케이크 꽂는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와는 달리 그들은 육체가 항상 완전 무결하게 태어난다고는 믿지 않았다. 완전 무결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집 속에 깃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한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화라는 영혼들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만일 이 부족 사람들이 우리처럼 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 기도는 유산된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이를 위한 기도일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모든 영혼은 충분히 존중받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나의 길동무가 된 참사람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대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 땅이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조상들의 유골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세상 만물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화할 뿐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식물의 거름이 되며 또 그 식물들이 다시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과정에 대해 그들은 설명했다. 참사람 부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먹는 몇 가지 식물에서 발견된 루틴 색소는 손상된 눈의 모세혈관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수천 년 동안 호주 대륙을 독차지하고 살아오면서 그들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터득한 듯 했다. 야생에서 식량을 얻을 때 한 가지 문제는 독을 가진 식물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선 안 되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또 그들은 독이 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만 원래는 한 형제였다가 따로 갈라져 나간 부족들 가운데 일부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아가 그 도구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역사를 아직도 슬프게 여기고 있었다. 함께 여행을 시작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나 자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입과 눈에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얄팍한 가죽 위에 엎드려 인류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인간은 수많은 점에서 경이적인 진보를 이룩했지만 또 다른 수많은 점에서는 길을 잃고
너무나 멀리 떠나와 버렸다. 진정한 치료. 잠사람 부족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육체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개인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믿었다. 나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주장에는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자신이 오래전 적수성 소아마비에 걸려 병마와 싸울 때 환자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힘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몸에 침입한 병균을 죽이고 주사를 놓고 어긋난 뼈를 맞춰줌으로써 환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환자의 몸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한다. 사람들 각자의 병을 고치는 치료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치료사를 갖고 있다. 의사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개발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부러진 내 발에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것은 다리를 건강했던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기 위한 동작이라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동안 상처가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술사는 부러진 뼈로 하여금 건강했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이러한 치료는 뼈가 반으로 부러짐으로써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벗어나면서 생긴 충격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들 두 사람은 뼈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 유지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생화학이나 병리학 같은 것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진실한 마음, 성실성, 열의에 있어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여자 치료사가 내게 물었다. 영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말했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확실히요? 네, 난 영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자 여자 치료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군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한 영혼들입니다. 모든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하나의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영원히 연결됩니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모든 경험의 순환 고리들을 그때그때 완성시킵니다. 우리 참사람들은 무탄트들처럼 경험을 마무리하지 않고 놓아두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그와의 경험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훗날 당신 인생에서 그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전보다 현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 끝나면 그것을 축복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원주민 치료사는 내가 평소 묻고 싶었던 존재의 영원한 부분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화제에 올리지 않은 새로운 주제, 다시 말해 인간의 느낌과 감정이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정으로 우리 존재에 새겨지는 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인격의 중심,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아 속에 기록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어떤 종교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중요한 것은 음식과 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여겼다. 또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아낌없이 베풀 때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나무와 동물에게 물과 먹이를 주어 힘을 북돋워 줄 때 우리는 생명과 창조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한 성적표를 갖고 이승을 떠난다. 훌륭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건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형의 감정이다. 사람의 행동은 단지 감정과 의도를 실제로 표현하고 경험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두 명의 원주민 치료사는 환자의 육체에 스스로 완전하다는 생각을 보냈다. 그들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료를 했다. 환자는 마음을 열고 건강해진다는 말을 받아들였으며 당장에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원주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미국 의사들이 약의 효과를 믿는 것만큼 인간의 몸이 가진 치유 능력을 믿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차츰 나는 의사와 환자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의사 자신이 어떤 환자가 나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내가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환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가 받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치료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환자가 똑같은 병을 이겨냈다면 인간의 육체는 분명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술사와 여자 치료사와 긴 시간을 토론하면서 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믿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치료는 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질병과 치료는 둘 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인간의 몸은 세포 차원에서는 완전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세포에 최초로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의 진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치료는 원래 건강하던 때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병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은 내리막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참사람 부족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원한 의식이 개인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었다.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상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상처 입은 관계, 우리의 신앙에 뚫린 구멍, 깊이 감춰진 두려움이라는 종양, 서서히 무너져가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 등이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 미국 의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동료 의사들한텐 별로 인기가 없다. 그들이 탐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나치게 새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그러한 치료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이 있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 치료법을 지금도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른바 문명화된 우리들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일시적인 유행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더 지켜보자고 조심스럽게 물러선다. 중병에 걸린 무탄트가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의사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치료를 했노라고 환자 가족에게 말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신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우습게도 이제는 그런 말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참사람 부족이 질병과 사고에 대처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기술을 얻기 위해 기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전기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인류는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호주 대륙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고대 전통적인 치료법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도시엔 최첨단의 건강관리법이 공존한다. 언젠간 두 방법이 합쳐지고 지식의 완전한 순환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야말로 전 세계가 축하해야 할 날이리라.